다음은 외경이나 내경, 두께 등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버니어 캘리퍼스이다. 측정기가 나타낸 값을 읽으시오 했습니다. 보이는 이 계측기가 버니어 캘리퍼스다. 버니어 캘리퍼스 용도는 외측이나 내측 두께를 측정하는 기기다. 이렇게 용도도 한 번 더 외워주고, 굳게 설치되어 있는 조, 바깥쪽에 있는 요 조로 외측을 측정합니다. 위에 안쪽에 있는 요 쇠 부리로 내측을 측정합니다. 물론 외측에서 요 길이만큼이 두께가 되겠죠. 지금 가리키는 요 화살표 요 지점에 값을 읽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10하고 20 사이에 15가 되고 요 사이에 요 점은 11이 될 겁니다. 10, 11, 12, 13, 14, 요렇게 15 있죠. 지금 여기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가? 0자가 여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11과 12 사이 11 정답은 11점 하고 요렇게 가면서 쭉 가면서 일치되는 지점 20 지나서 여기 일치되는 지점이 여기 보이죠? 얘가 8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요 숫자는 0점 이하 소수점을 나타내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치되는 지점 일치점을 읽으면 뭐다? 소수점이다. 그래서 11.8mm가 되겠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뭐 하는 건다고요? 외측, 내측 두께를 측정하는 기기다. 읽는 방법은 0이 있는 숫자는 밀리미터, 일치되는 지점은 소점 자릿수를 정한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이는 요 그림으로는 11.8mm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미터로 바깥지름을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값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마이크로미터는 바깥지름 측정기입니다. 바깥지름을 측정기입니다. 요 축 사이에 어떤 물체를 넣어서 요 두께를 측정하는 겁니다. 외측을 잴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니까 소점 2자리까지 구할 수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는 소점 1자리, 마이크로미터는 소점 2자리까지 잴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의 확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A 슬리브, 여기는 B 슬리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5, 6, 7을 조금 벗어났죠? 7을 조금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7점 이제 00mm가 될 겁니다. 근데 요
A 슬리브와 일치되는 지점의 숫자를 봤더니 37이네요. 그러면 7.37mm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미터 바깥 지점 측정기 측정값을 읽어봤더니 7.37mm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용접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A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A 그림을 봤더니 황색 가스네요. 아세치2H2 아세틸렌 가스에 토출 밸브 쪽에 있는 요 장치는 A의 명칭은 가용전입니다. 가용전. 2번 역할은 가용전의 역할은 이상 온도 지우고 이상 온도 글씨가 잘못돼 가지고요. 이상 온도 상승 시 요 안에 들어있는 상승 시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죠? 납이나 비스무트, 안티몬 등의 용융 68에서 75도 약 70도 상승 시에 용융해서 가스를 배출함으로써 내부 폭발을 방지하는 기기가 가용전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은 B번. B의 그림을 봤더니 요 그림 자체로는 압력 조정기고요. 이 그림을 중심으로 보면 역화 방지기가 되겠습니다. B번의 명칭은 요걸 B번으로 하고 요걸 C번으로 할게요.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번은 역화 방지기입니다. 역화 방지기. B번의 역할은 용접 시 불꽃이 역화되었을 때 역화되어서 용기로 가스 용기로 역화되어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기를 역화 방지기라고 하겠습니다. 색깔을 다르게 해서 C번 압력 조정기를 보면 C는 명칭이 압력 조정기입니다. 압력 조정기. 그래서 압력계 통상 두 개가 달려 있는데요. 한 개는 가스통 압력을 가리키고요.
요 조정 밸브로 조정해서 우리가 사용 압력으로 조정하는 기기죠. 그래서 두 번째, 어쨌든 역할은, 압력 조정기의 역할은 사용 압력으로 2차 가스 압력을 조정해서 불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압력 조정기가 되겠습니다. 압력 조정기 이외에도 이 가스 잔류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스 잔류량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용전, 역화방지기, 압력 조정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낸다면 이게 역화방지기인지 압력 조정기인지 헷갈릴 수 있어서 각각 물어보고 정답도 별도로 설명드렸습니다. 용접 작업 시 필요한 공구이다. 해당하는 공구의 명칭을 쓰시오. 그림을 보고 바로 명칭만 써주면 되겠네요. 1번은 요 부분은 회색이니까 LPG 가스 같고 녹색이니까 산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압력 조정기와 호스, 그 다음에 토치까지 있는 것을 한 세트로 보는 거죠. 이 기구의 이름은 산소 용접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기구는 압력 조정기입니다. 압력 조정기는 잔류 가스 압력 확인, 그 다음에 2차 압력 확인할 수 있고 2차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불꽃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기기가 압력 조정기가 되겠습니다. 3번은 역화방지기입니다. 역화방지기. 용접 중에 역화를 하면 가스 통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기가 역화방지기가 되겠습니다. 4번은 가스 용접 토치가 되겠습니다. 토치. 다섯 번째는 요 이름 있죠. 플럭스죠. 플럭스. 혹은 봉지에 담아있는 붕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붕사는 그림을 그려드릴 수가 없어요. 하얀 가루, 약국에서 파는 하얀 가루 붕사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요 그림을 봐서는 토치, 가스 토치 팁 클리너입니다. 클리너. 팁이 막히거나 요 팁이 막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요 뾰족한 바늘로 요 팁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팁 청소하는 것. 기구는 가스 토치 팁 클리너입니다. 가스 용접 시 필요한 공구에 대해서 명칭을 알아봤습니다. 동관 작업에 필요한 공구의 명칭을 쓰시오 했습니다. 아래 그림들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사용한 것이니까 이 그림이 나와서 이름을 적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글씨에 대한 문제로 공구의 명칭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 동관을 절단한 후 내면에 생긴
거스러미를 제거하는 공구. 요 거스름 제거하는 공구는 이렇게 생겼고 얘들은 이름이 리머입니다. 리머라고 하도 상관없습니다. 리머. 두 번째, 동관 끝을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 압축 접합하기 위한 공구. 나팔 모양으로 만드는 공구는 플레어 세트인데요. 우리는 플레어링 툴이라고 합니다. 플레어링 툴. 3번, 동관 끝을 원형으로 정형하기 위한 공구. 동관 끝을 원형으로 정형하는 것은 사이징 툴인데요. 사이징 툴은 일반적으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 동관 끝을 원형으로 정형하는 것은 사이징 툴 기계입니다. 제가 혹시 사진을 구하면 여기다가 사이징 툴 사이즈는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여러분이 좀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동관 끝을 확관하고자 할 때, 확관해서 연결할 때 일단은 확관기가 되십니다. 동관 확관기 혹은 익스펜드라고 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동관을 구부릴 때 사용하는 공구는 동관 밴드가 되죠. 밴드. 여섯 번째, 동관을 직관해서 분기관을 성형할 때, 동관 분기관을 성형할 때는 T뽑기인데 지금은 일반 동관 공작에서 T뽑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T를 뽑았을 때 요 T면이 너무 덧살이 작아서 여기서 크랙이 가거나 부러질 위험이 있어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사이징 툴도 잘 쓰지 않는다까지만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밴드는 그림 구해서 여기다 놓고요. T뽑기는 구하면 여기다 한번 놔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동관 작업 공구 명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서 보여주는 공구의 명칭을 쓰시오. 공구를 보여주는 거네요. 1번은 이 그림은 몽키 스퍼네요. 몽키. 혹은 몽키 스패너라고 쓰셔도 좋습니다. 2번은 라쳇 렌치입니다. 라쳇 렌치는 압축기 출구 쪽에 입 출구 쪽에 서비스 밸브 열 때 옛날에는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 많이 쓰지 않습니다. 3번은 수평계가 되겠습니다. 수평계. 4번은 많이 보던 거죠. 매니폴드 게이지. 5번은 커터입니다. 커터. 동관 커터인데 요 작은 요거 보이죠? 요 틈이 뭐냐면 모세관을 자르는 모세관 커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쓰이는 공구는 바이스 플라이어입니다. 일정 수준을 놓고 밸브를 잠궈서 딱 체결하면 이게 어떤 두 개의 물체를 물고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밸브를 당겨내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이스 플라이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구의
명칭을 쓰고 용도를 쓰시오 했습니다. 공구의 명칭부터 쓰면 1번은 옛날에 쓰던 경유 토치인데요. 가열 토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관 밴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관 커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멍에서 티를 뽑아 올리는 티 뽑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확관기 또는 익스팬드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프링 밴드가 되겠습니다. 용도를 이제 또 써줘야 되네요. 용도는 색깔을 다르게 해서 쓰겠습니다. 가열 토치는 이 토치로는 용접을 못합니다. 이 토치는 관을 구부릴 때 가열하는 공구. 근데 이 토치로는 동관 용접을 안 해봤는데요. 그걸 구부릴 때 쓰겠습니다. 용접이라도 하나 써놓을까요? 용접할 때는 좀 애매합니다. 삼각형 해놓을게요. 2번 동관 밴드는 동관을 냉간 밴딩할 때 냉간 구부릴 때 쓰는 공구입니다. 세 번째는 동관 커터는 동관을 절단할 때 쓰는 공구입니다. 네 번째, 티 뽑기는 동관을 분기할 때 동관 분기용 공구가 되겠습니다. 확관기 익스팬드는 동관을 연결할 때 동관 연결 시 한쪽을 확관해서 연결할 수 있는 확관 용접하는 기기를 확관기라고 합니다. 스프링 밴드는 동관 밴딩 시 동관 내부에 삽입해서 동관 찌그러짐 방지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동관 공구의 명칭과 용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동관 배관 작업 시 필요한 공구로 명칭과 기능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은 이 그림은 동관 확관용 툴 세트가 되고요. 요 두 개의 기기는 동관용 나팔관 기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1번의 명칭을 쓰라면 플레어를
링 공구가 되겠습니다. 합쳐서 용도는 뭐 하는 거죠? 동관을 나팔관으로 만드는 기구죠. 2번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요 용도나 얘가 돌아가면서 깎아내는 거나 동관 한쪽에서 관을 깎아내는 2번의 기구 이름은 리모입니다. 리모. 리모는 동관 내부에 덧살을 제거하는 공구를 리모라고 합니다. 덧살을 거스름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덧살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동관 작업 시 필요한 공구와 명칭, 기능을 썼습니다. 다음 공구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했네요. 1번은 몽키 스패너, 2번은 라쳇 렌치, 3번은 플라이어, 4번은 육각 렌치 세트라고 하는 게 정확한 편이고요. 5번은 파이프 렌치, 6번은 바이스 플라이어가 되겠습니다. 명칭을 썼으니까 사족을 따라서 용도를 좀 하나 쓰면 몽키 스패너는 볼트 너트를 체결할 때 사용합니다. 라쳇 렌치는 서비스 밸브를 오픈하거나 셧 시킬 때 쓰는 렌치입니다. 플라이어는 물건을 집을 때 쓰는 플라이어입니다. 육각 렌치는 육각 렌치용 볼트를 체결할 때 사용합니다. 파이프 렌치는 파이프를 나사 이음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바이스 플라이어는 두 개의 물건을 짚고 고정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구의 명칭을 쓰시오. 또 공구의 명칭이래요. 1번에 있는 그림은 펜치입니다. 펜치. 벤치라고도 하는데 펜치다. 펜치. 2번은 니퍼입니다. 니퍼. 2번 그림은 니퍼입니다. 3번은 입이 길죠? 롱 노즈 플라이어라고 합니다. 롱 노즈라고도 알아듣습니다. 긴 코. 네 번째는 스트리퍼입니다. 정확히는 전선용 스트리퍼죠. 다섯 번째는 전선용 자동 스트리퍼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이 물어주고 손잡이를 당기면 얘가 열리면서 1번, 2번, 3번의 형태로 우리가 피복 벗기기 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단자 압착기가 되겠습니다. 터미널이라고 하죠. 터미널 압착기가 더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구 6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장비의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1번에 보이는 이 기계는 고속 숫돌 절단기입니다. 배관, 파이프 똑같은 말이죠. 배관 등을 절단하는 곳에 사용합니다. 2번은 평바이스라고도 하고요. 볼반 바이스라고도 합니다. 얘는 공작물을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탁상 드릴입니다. 용도는 그냥 배관으로 표현할게요. 배관에 구멍을 뚫는 기기입니다. 네 번째 보이는 기기는 동력 나사 절삭기입니다. 여기에 모터가 들어있어서 전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이는 것은 척이라고 합니다. 파이프를 고정시키는, 문다는 표현이 맞죠? 파이프 물게 하는 기기고, 뒤에 있는 후척은 파이프를 휘어지지 않게 잡는 기기고, 여기 보이는 것은 파이프 커트가 되고, 요 부분은 나사 절삭을 할 수 있는 기기고, 요 기기는 리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력 나사 절삭기는 관을 절단, 리밍, 나사내기를 할 수 있는 기기가 동력 나사 절삭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냉동 실기 문제를 모두 해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조냉동이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공조냉동의 전문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